사주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사주 상담을 받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사주 분석을 받을 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사주 분석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게는 좋은 운만 흐르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운이라는 것이 평생 동안 항상 좋은 운만 들어올 수는 없어요. 좋은 운도 들어오기도 하고 나쁜 운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주 분석을 하면 이 좋은 내용도 물론 나오지만 나쁜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에게 나쁜 말이 나오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어린 사람일수록. 그런데 지금 박미경 씨는 나이가 이제 45세가 되셨고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중년이 되셨으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항상 좋은 운만 흐를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의 사주 분석 내용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걸 떠나갖고 내가 이제 내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보람 있게 보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사주 카페 같은 데서, 철학관이나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분석을 받을 때 저는 항상 의문시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뭐 인생의 중대사에 대해서 뭐 배우자 운은 어떻고 뭐 재물운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듣는 사람은 그냥 그걸 받아들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뭐 재물운이 좋네요, 나쁘네요, 뭐 이러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상담하는 사람이 뭐 우리 카페 방장님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 정도의 권위자라면 모르겠지만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냥 소문 듣고 갔을 뿐인데 뭐 재물운이 좋다 나쁘다 그러면 그거를 왜 좋은지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더라니까요. 저도 상담을 많이 받아봤는데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운이 좋다 이러이러해서 운이 나쁘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도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학문이라도 좀 쉽게 풀어갖고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한다는 게 쉽게 말해서 강의식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지금 본인처럼 박미경 씨 나이 세대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만 빼놓고는 지금 대부분이 대학 입학을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EBS 강좌를 많이 듣고 뭐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진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뭐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대부분은 잘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당신이 재물운이 좋고 왜 나쁘고 뭐 배우자 운은 왜 좋고 나쁜지 이런 것을 최대한 쉽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쪽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쪽 사람은 좋다고 하더라. 뭐 저쪽에 가서 받았는데 저 사람은 또 나쁘다고 하더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원리를 갖고 설명을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갖고 설명했는데 상대방이 뭐 안 맞는다. 안 맞는다, 뭐 100%안 맞는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안 맞는다. 그럴 때에도 나는 그래도 이 사주 명리학 원리를 갖고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더라도 이 원리가 만약에 틀렸으면은 왜 틀렸는지 한번 말해봐라. 나는 이 이론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근거라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 상담하는 거 보면 그냥 뭐 좋았다, 나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상담 내용이 다 틀리다는 거죠. 어떤 쪽에 가서 얘기하면은 상담하면 좋다 그러는데 저쪽에 가서 하면은 또 나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이고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하는 것은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물론 자세가 중요해요.
뭐 꼭 좋은 말만 들으려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그것을 최대한 쉽게 풀어가지고 이 상대방에게 그 이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이 사람들이 그 사주가 똑같다 그래서 그 인생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본인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나신 분들이요, 100명이 넘어요. 여자분만. 남자분 빼고, 남자분은 사주가 완전히 똑같다고 해도 이 대운이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다르고요. 그 같은 여성분들, 그 같은 시각에 태어나서 사주팔자가 완전히 똑같은 그 같은 여성만 한국에 100여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천 명 되겠죠. 그러면 이 한국에만 봤을 때 이 100여 명이 넘는 이 친구들,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45세가 된 이때에 한 자리에 다 모아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의 그 외모도 다르고, 그리고 가정 환경도 다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인생이 똑같을 수가 없겠지만, 일단은 그 사주팔자가 똑같다는 얘기는 운의 흐름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들도요, 그 대통령하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100여 명 정도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보통 평균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사주가 같다는 얘기는 운의 흐름은 같아요. 운의 흐름은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 삶에 대해서 갖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봐야지, 그 사주팔자라는 것을 이제 딱 분석을 하고 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사주 그 강좌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대학교 사회교육원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이제 경력도 많고 이런 분들이 사주 상담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은 이 사주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 거기서 이제 그 사주의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그 사주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려고 그런 말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은 그분 그 한 가지 사주를 갖고 똑같이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생의 그 결과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그 선천적인 환경이잖아요. 이 본인이 내가 이때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선천적인 그 환경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뭐 대한민국 어느 집안에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고 났더니 뭐 대한민국 충청도에 있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각자의 사람들은 그 선천적인 조건을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잣집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 뭐 교육을 받을 기회라든가 아니면 유산을 받을 기회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이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그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도 그 노력을 했는데 그 반대의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천적인 조건이 물론은 중요하지만 그게 거기서 완전히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주를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주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사주 사주 분석을 이용할 줄 알아라,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결과에 얽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분석을 딱 했더니 아, 재물운이 별로 안 좋아, 아니면 배우자 운이 별로 안 좋아, 앞으로 운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결과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사람이 그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아, 그럼 그렇지 뭐 나 같은 게 얼마나 그 성공하겠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내 운은 안 좋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체념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 사주 분석이라는 것도 대부분 돈 내고 받으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냐? 사주 분석을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 좋은 내용이 나오고 나쁜 내용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니까요. 인생이 항상 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딱 받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쁜 것은 노력해서 극복하고 좋은 것은 더욱 개발해서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주 분석 내용이 좋은 내용도 있고 나쁜 내용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내 운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내가 미리 알면 나쁜 것은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것은 개발해서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인생을 이 사주 분석을 받음으로 해갖고 더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주 분석의 그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주 분석을 딱 받으면 뭐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그걸 당연하게 딱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내가 배우자 운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 배우자 운이 안 좋으면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쪽에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이 장점을 내가 더욱 개발해 갖고 발전시켜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주 분석 결과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사주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주의 종류가요, 얼추 잡아서 한 60만 가지는 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이 제가 알기로는 한 75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요, 수도 없이 많은 그 사주의 종류가 나오는데, 한 60만 가지 정도는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수많은 그 사주가 있다는 얘기인데,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사주가 전부 다 다른 거죠. 다 각자의 그 독특한 사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주마다 그렇게 이제 종류가 많지만, 특징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는 도화살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충과 합이 많고, 이런 식으로 사주마다의 다 특성이 있는데, 본인의 그 사주를 딱 봤을 때 그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천간 지지가 이제 다 합이 돼요. 을경합금, 진유합금 이렇게 되면서 합이 되니까 사람이 일단 다정다감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고요. 그 다음에 금기운이 강해요. 여기 보시면 경금이 있고요. 여기 또 경금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또 유금이 있는데 이 일지에 있는 진이라는 것도 진유합금이 됩니다. 진유합금이 되면서 이 토라는 것도 그 금기운을 발산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 8글자 중에 한 3글자가 금기운이지만 이 진도 금의 그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고 전체적으로 사주가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 중에 금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행이 있잖아요. 목화토금수 오행이 한 가지씩은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한 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이 이렇게 완전히 금기운이 강한 좀 금 쪽에 치우친 사주지만 어쨌든 한 개씩은 다 구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인생에 있어서 그, 그 사주가 그렇게 나쁜 사주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 모카토금수가 다 각자의 그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씩은 다 구색을 갖췄다는 얘기는 뭐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굴곡 뭐 이런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다 헤쳐나갈 수 있다. 물론 본인은 지금까지 살면서 뭐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험난한 것은 아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진일주라는 게 상당히 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주 중에 이 강한 사주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경진일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이라는 게 이제 금속을 나타내는데 그 딱 느끼기에도 이 금속이라는 게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고 강한 그런 사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양적인 성향이 강해갖고 본인은 이렇게 좀 소극적이든가 이렇게 그 행동이 좀 소극적이라든가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여자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인 스타일, 그 양적인 성향이 강한 스타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견이 강하다는 점에서 일단은 그 자존심,
자의식, 고집 이런 것도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비견 겁재가 강한 분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본인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용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미용업이라는 것이 물론 그 본인이 이제 그 중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생활이 너무 어려워갖고 그 청소년 시기에 이제 남들은 다 고등학교 가는 그 시기에 그 생활 그 기술을 배우러 이제 서울로 이렇게 가셨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어렵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청소년 시기를 딱 봤을 때에는 참 본인이 책임감도 강하면서 그 인생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여튼 그 미용업을 한다는 그 자체는 본인의 사주를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런 직장 생활 뭐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그 미용업이라는 것도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이고 그 독립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본인에게는 더 적성에 맞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경 겁재가 강한 분들의 그 일반적인 특징처럼 본인은 그 형제 자매 덕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덕도 그다지 그 친구도 그렇게 영양가가 없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비경 겁재가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이라면 그 형제 자매 보기나 아니면은 친구들 덕을 보기는 좀 어려운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업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업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여기 그 재물을 나타내는 그 을목이 이 천간에 하나 떠 있는데 이게 이제 을경합금이 되면서 이게 이제 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 원국만 봤을 때에는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재물운이 이렇게 뛰어난 그런 그 사주는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은 이 지장간에도 이 을목이 하나 있고요. 이 재물운이 하나 있고 이 흘러가는 대운을 일단 봐야 되는데 이 대운이 비교적 좋게 흐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려웠을지는 모르나 얼마든지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재물운에 대해서는 이 대운의 흐름을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지를 보면 이 지지가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이 유하고 오라는 것이 그 도화살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도화라는 것은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화라는 게 이제 복숭아 도자의 코타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간능적이고 이성적인 거,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화살이 강한 남자, 뭐 이러면, 아, 저 사람은 여자 많이 밝히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도화살이라는 것을 꼭 그렇게 뭐 음탕하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도화살이 강한 사람들은 그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장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화살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특히 이 월지에 있는 자리는 그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 도화살이 비교적 강한 여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화살이 뭐 꼭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딱 양변론으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본인이 갖고 태어난 천성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더욱 개발해가지고 나의 장점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도화살이라는 것은 제가 간능적이고 이성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 장점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장점으로 만드냐면 그 본인 그 사람의 뭐 외모라든가 아니면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는데요. 이 도화살을 잘 이용을 하면 인기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인기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기로 먹고 사는 직업이 연예인이잖아요. 그 연예인들 중에는 그 도화살이 강한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특히 여자 연예인은 이 도화살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여자 연예인들 중에 실제로 이 도화살이 강한 분들이 많고요. 또 제가 그 연예인이라는 그 특수한 직업을 예로 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인기를 얻으면 이성의 인기를 얻으면 좋은 직업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처럼 이렇게 미용업을 하잖아요. 미용업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남자 손님들한테 인기가 있다. 그러면 남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머리를 깎을 게 아니에요. 요즘에 미용실에 뭐 남자 손님, 여자 손님 구분이 어딨어요. 남자들 다 그 미용실 와서 머리를 깎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 도화살을 잘 이용을 하면은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사업에도 얼마든지 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진하고 술이라는 것도요. 진하고 술이라는 것도 이걸 이제 화개살이라고 하는데 이 화개라는 것은 그 예체능적인 예술적인 그 재능 뭐 이런 것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뭐 음악에 좀 심취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미술 쪽에 디자인 계통에 뭐 심취한다든가 뭐 이런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미용이라는 것이 일종의 예술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머리를 예쁘게 가꾸는 그런 예술적인 미적인 그 감각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진하고 술이라는 이 화개살도 본인에게는 그 어, 본인이 미용업을 하는 데에는 적당하다. 그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운이 있잖아요. 이 남편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점이 중요한데, 지금 이 오화라는 것이 이 화기운이 본인의 그 남편운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정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남자를 사주에서, 그 여자 사주에서는 이 관이라는 것이 남자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관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너무 많으면 관사론잡이라 그래갖고, 여자한테 뭐 남자가 여러 번 자꾸 바뀐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간이 없어도 그 남자의 사랑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데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그 하나만 있는 거. 한두 개만 있는 게 가장 좋은데요. 본인은 여기 이제 그 월지 자리에 남편을 나타내는 이 오화가 그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전체의 구성으로 봤을 때 이 남편호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그 경금인데 이 경금을 강하게 해주는 이 금기운이 두 개나 있고 또 토생금 하면서 토기운도 이렇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신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사주의 힘이 강한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밖에서 오행이 들어올 때는 어떤 오행이 본인에게 그 좋은 역할을 해주냐면 이 금기운을 좀 빼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기운이라는 게 화급금 하면서 이 금기운을 좀 제어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을 나타내는 이 화기운이 본인에게는 좋은 용신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글을 보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뭐 고물상 그 사업도 한다고 이제 하시고 그리고 한 번은 뭐 그 뇌에 뭐가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큰 병에 이제 걸릴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그 잘 치료가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 남편 되시는 분의 그 운은 또 물론 따로 분석을 해야겠지만 일단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남편은 그 좋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본인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대운을 보면서 그 분석을 해야 본인이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인생의 그 지나온 그 행적들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 대운이라는 것이 이 사주 팔자를 제가 지금 분석을 했지만 이 대운이나 이 세운 같은 것을 같이 분석을 하면서 풀어야 그 본인의 정확한 운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히 여성의 그 재물운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대운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본인의 이 재물운은 그 제가 이 사주 자체만 봤을 때에는 이 재물운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합이 되면서 금기운을 발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기운이라는 것은 용신이 아니라 기신이기 때문에 이 사주 자체만 봤을 때에는 이 재물운이 크게 좋은 역할을 못하는데 이 대운의 흐름이 좋았을 때 그때 이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성의 재물운은 남편의 그 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남편과는 이제 같은 배를 탔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뭐 다 맞벌이도 하고 본인도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그러지만 일반적인 그 가정 패턴이라고 하면 남자는 밖에서 이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밖에서 돈을 많이 번다. 그렇다면은 그
그 여성의 그 재물운이 좋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남자가 밖에서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여자의 이제 재물운이 이제 좋다기보다는 좀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재물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 본인의 사주만 분석해서는 안 되고 이 남편의 사주도 같이 봐야 한다. 그러니까 남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8, 18, 28, 38 이렇게 숫자가 써 있고요. 밑에 60갑자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것을 10년 대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나의 운이 바뀌는 거죠. 8살서부터 17살까지는 신사라는 대운이 들어오고요. 또 17, 18살서부터 27살까지는 또 경진이라는 대운, 기운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10년마다 다른 운이 들어와서 나의 그 운의 흐름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대운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많이 드는 비유가 뭐 자동차와 도로로 이제 비유를 하고 그러는데 이 대운이라는 건 쉽게 생각을 하면은요. 나의 주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을 살면서 본인의 주변 환경이 이 대운, 본인의 주변 환경의 운, 그것은 이 대운이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년마다 한 번씩 나의 주변 환경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보세요. 8살서부터 17살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한 고등학교 1, 2학년 그쯤 되는데 그때 그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에 내가 만나는 내 주위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의 뭐 재산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 이거 하고요. 18살서부터 27살까지면은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부터 해갖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 한 중후반 이때까지를 나타내는데 그때 내가 만나는 친구들하고 나의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부모님의 재산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런 주변 환경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또 28살서부터 37살까지는 또 바뀌겠죠. 뭐 결혼, 20대에 뭐 결혼도 하고, 뭐, 그 30대에는 막 가정에 충실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라든가 나의 재산적인 상태라든가 뭐 부모님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대운이라고 해요. 대운. 그래서 8살서부터 17살까지가 이제 신사대운인데 이 신사라는 것이 이 본인의 사주에서 봤을 때 제가 앞에서 용신과 기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사 대운이 만약에 용신에 해당된다. 그러면 8살서부터 17살까지 나의 그 주변 환경은 좋다. 운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기신이다. 그러면 운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의 대운을 한번 이렇게 이제 쭉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전체적인 그 평생 운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10년마다 이 운을 보기 전에 전체적인 그 운의 흐름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본인의 이 사주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금기운이 기신운에 해당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금기운이 언제 들어오는지 그것만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8살서부터 17살까지 신사대운이에요. 신사대운이라는 것이 그 위에는 금기운이고 밑에는 화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기운이라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일단은 그 가장 그 기신 나쁜 운에 해당하는 이 금기운이 천간에 이렇게 있어요. 8살서부터 17살까지. 그리고 18살서부터 27살까지 경진대운입니다. 경진대운도 그 위에 그 가장 나쁘다고 하는 금기운이 있고 밑에 있는 이 토기운도 비교적 나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의 일주하고 똑같은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18살서부터 27살까지는 내가 경진 일주인데 경진 대운이 들어와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신약하면 별 상관이 없는데 신강할 때에는 나쁘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본인은 신강하단 말이에요. 금기운, 나를 도와주는 금기운하고 토기운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8글자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를 강하게 해주는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본인의 힘이 강하면 이 본인과 똑같은 이 대운이 들어왔을 때 이때는 나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18살서부터 27살까지도
좋지 않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이 그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 어렸을 때 고생하고 청소년 시기에 이제 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 어려운 미용 일을 이제 그 고생하면서 이제 배우시고, 그리고 몇 푼 안 되는 그 월급은 전부 다 고향에다가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힘들게 사신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흘러가는 운을 보면은 저는 비교적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8살서부터 27살까지는 어렵다고 보더라도 이 28살서부터요. 28살서부터 이 47살까지 이 20년 동안 토하고 목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무슨 뭐 충국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목이라는 것이 이 재물운에 해당이 돼요. 재물운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토라는 것도 이 금처럼 이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이 금보다는 낫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0년간의 삶이 이전보다는 훨씬 낫다. 이전보다는 훨씬 낫다고 할 수가 있고요. 본인이 이제 노력한다면은 얼마든지 그 재물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경진 대운에 오셨으니까, 대운이니까, 이 경진이라는 것이 그, 아니, 지금 45세니까 38세서부터 47세 사이에 그 무인 대운에 지금 본인이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48살 정축대운에 들어가는데, 이 정축대운이나 아니면 58세부터 시작되는 병자대운, 그리고 68세부터 시작되는 의례대운,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좋은 운이 흐른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이제 그 앞으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남편도 같이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생은 지금까지 많이 하셨고, 이제 서서히 일이 풀리면서 앞으로 그 말년까지 그 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갈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38살 무인 내용 같은 경우는요, 인이라는 게 딱 들어가면서 인호술 화국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삼합이 이 화라는 것이 이제 강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그나마 금기운이 강하니까 괜찮은데, 이게 화급금 하면서 나를 치거든요. 이 화라는 것이 간살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송사에 관련될 수도 있어요. 송사라는 것이 뭐 어떤 재판에 휘말리는 거, 뭐 이런 것을 나타내거든요. 이 관이라는 게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인이 그 어떻게 우연하게 계주를 하다가 그 사기를 당해가지고 무려 2년 동안이나 보내주신 글에 의하면은 2년 동안이나 막 그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막 법원에 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때 이렇게 사람이 이제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되면은 진짜 그거는 다른 일도 못하고 진짜 그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그 뭐 2007년도, 2008년도 뭐 그쯤 2008년도, 2009년도 그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인호술 화국이 형성이 되면서 강력한 그 관살이 형성이 되니까 그런 일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운에서 이제 그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이 78살 갑술 대운인데요. 이 78살이면 있잖아요. 그 78살에서부터 87살까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살 만큼 살았는데 그게 이제 또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78 아니면 뭐 82, 막 83 이러면 아, 이분은 이제 살 만큼 살았구나.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지금 돌아가셔도 뭐 크게 뭐 불만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금 본인이 이제 나중에 70대, 80대가 됐을 때도 과연 그렇겠느냐? 그건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의학자들이 다 주장하는 게 100세예요, 100세. 그러니까 평균 수명 100세라는 거죠. 지금도 있잖아요. 뭐 TV에서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 봤을 때 뭐 이순재 씨나 뭐 아니면 신구 씨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아니면 송혜 씨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나이가 다 70이 넘었거든요. 근데 멀쩡하잖아요. 정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주변에서 이렇게 70대 된 사람들 보면은
어우, 저렇게 젊은 사람이 집에서 놀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늙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안 늙는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70대, 80대 초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지금 한 60대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정도밖에 그 노화가 진행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십 년의 그 미래지만 우리가 그걸 장담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만약에 78세 78세 갑술 대운이 지금 천간은 각경충으로 깨지고 지지는 진술충으로 깨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운이 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유 이제 뭐 다 죽을 때 됐는데 뭐 그때 운이 안 좋으면 뭐 어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지금 이 나이 때 되면은요. 이 나이 때 되면 본인은 그 부자가 되고 상당한 부를 이제 모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에는 이제 완전히 늙어가지고 제대로 거동도 못하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 그때 딱 가보면 지금 현재 한 60 정도 된 사람들 그 정도 수준으로 아주 팔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나쁜 운이 왔다는 것이 본인의 지금 생각과는 달리 큰 타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갑술대운이라는 것이 천간지지가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 어떻게 조심을 하느냐. 일단 당연히 나이가 드셨으니까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진술충 같은 경우는 뭐 위라든가 아니면은 피부병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조심하셔야 되고 재산적인 상황, 재산 관리 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78세면 이제 자식들이 다 성장해갖고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니까 당연히 뭐 그때 되면은 재산 분배 같은 것은 다 해줬겠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이 78세가 되기 전에 이때 이제 그 재산을 확실하게 그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 건강을 비롯해서 무슨 사건 사고라든가 아니면은 재산적인 상황이라든가 전부 다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재물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재물에 해당하는 것이 목기운이잖아요. 그리고 목기운이고 이 수기운, 그 본인의 그 힘을 좀 빼주면서 나의 그 재물운을 강하게 해주는 이 수기운. 그러니까 목하고 수기운이 들어올 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38살서부터 47살까지 몇 년 안 남았지만 이때 목기운이 들어오면서 본인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50대 58세서부터 한 20년 동안은 또 수기운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아요. 예, 60대도 좋고. 그러니까 78세 되기 전까지 이 상당한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상당한 재력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주 자체가요. 이 갑경충으로 천간이 깨지고요. 지지는 진술충으로 깨지기 때문에 갑년과 술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신이 딱 들어오면서 신유술 금국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금이 지금도 많은데 또 거대한 금기운이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쁘죠. 그래서 여기 이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갑년 같은 경우는 이제 5단위로 들어옵니다. 15살, 25살 이렇게 들어오고 현재 45살이잖아요. 45살인데 올해가 갑병충으로 깨져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심하셔야겠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것이 이 재물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 충국이 발생했다는 것은 전부 다 조심해야 돼요. 다 조심해야 되지만 대체적으로 이 재산 관리에 있어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슨 큰돈 투자하는 거 이런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55세 갑진년, 65세 갑인년, 75세 갑자년 이렇게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술이라는 것은 12년에 한 번씩 오는데요. 25세 갑술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천간지지가 다 충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별로 안 좋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12 지나간 건 그렇다 치고 이제 술년이 언제 들어오냐면은 이 49살 무술년 그리고 12년 후니까 61살 경술년이죠. 이때도 안 좋죠. 왜냐면은 똑같은 금기운이 또 들어오면서 밑에 진술충이 형성이 되니까 안 좋습니다. 그리고 73살 임술년. 이때도 안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신년이 이제 또 언제 들어오냐면요. 한번 볼까요?
47살이 병신년이에요. 그러면 천간에 있는 화기운은 괜찮은데 신이라는 게 신유술 금극이 되면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년 후니까 59살이겠죠? 무신년. 그 다음에 71살 경신년. 이럴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유의를 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지금 궁금하실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제가 지금 뭐 춘국이 발생을 한다. 뭐 10년 대운이 뭐 깨진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춘국이 발생할 때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금기운이 이렇게 삼합이 형성돼 가지고 온다든가 그럴 때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1년, 10년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안 좋은 세운이나 안 좋은 대운에 이제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선 사주 명리학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좀 사람이 겸손하고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리고 세 번째로 남을 도우면서 봉사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요. 운이 나쁠 때는 특히 이 세 가지에 유의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 이 좋은 운, 나쁜 운이 들어와도 옆으로 비켜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제 유의하시고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러실 테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이제 그 주위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이런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나쁜 운을 이렇게 찍어드렸는데 그거 빼놓고는 이제 나머진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5년 후에 그 부동산업을 이제 땅도 있고 그러시니까 부동산업을 할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5년 후에 그 운을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지금 올해가 45이니까 5년 후면은 한 40이나 49이나 시은 정도 됐을 때잖아요. 그런데 49살 때는 그 진술충으로 깨집니다. 그리고 이 토기운이 무토가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오는데 이게 썩 좋은 운이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만약에 본격적으로 하신다면은 이 49살 전에 하시든가 아니면은 49살 지나서 50살 이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운은 별로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년 운도 이게 을경합금이 되는데 금이라는 그 기운이 발생하면 본인은 금기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다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뭐 좋은 운이다 나쁜 운이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올해 운 안 좋아? 그럼 나 올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운이 이렇게 있으면 또 대운은 어떤가 이것도 이제 같이 보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운이 안 좋다 뭐 이런 것은 뭐 지나친 욕심은 내가 올해는 좀 삼가해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해 한 해가 다 중요하죠. 한 해 한 해가 다 중요하고 자신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뭐 특별하게 이렇게 제가 이 25살 때처럼 뭐 천간지지가 다 충국이 발생한다든가 뭐 이럴 때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올해는 올해 운이 별로 안 좋으면 뭐 이렇게 큰 욕심은 부리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사람이 겸손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나 올해 아무것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 좋은 운만 빼고 나머지 별로 안 좋은 운은 다 빼면은요, 거의 그 절반 정도는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시는 대로 다 하시는데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갑경충으로 깨지니까 올해는 큰 돈 같은 거는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그리고 그 돈 관리에 있어서는 좀 유념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경진일주 자체가 그 자식운이 좋고 그리고 이 자식을 나타내는 것이 이 시에 있는 을류라는 건데 이 자식운은 좋은데 일단 그 자식에 대한 정확한 운은 그 자식 본인의 그 사주를 보고 그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본인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 자식운은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건강 이것도 그 남편 운을 직접 봐야 합니다. 직접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쪽에 이제 있는 사주가 이제 그 본인의 사주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주가 그 남편의 사주인데요.
지금 이 사주 그 궁합을 봤을 때에는요, 그렇게 그 궁합이 딱 좋다 하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지금 이 사주를 보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잡아서 이제 두 가지 틀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를 봤을 때에는 이 경주 일주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끼리 비교를 해서 이제 충국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충국이 발생을 하면 안 되고 합이 발생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진유합금으로 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두 분이 너무 금기운이 강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금기운이 강하고 이 남편 되시는 분도 금기운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나 됩니다. 금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 부족한 오행을 좀 채워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일주가 합이 된다는 거, 이 점에 있어서는 참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합은 되는 건 좋은데 이 합이 돼가지고 유출되는 기운이 금기운이거든요. 이 금기운이 두 분에게 용신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기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합에 대한 그 효과는 좀 떨어지고 이 남자분의 그 또 사주 특징이 또 뭐냐면은 결정적으로 이 제다 신약 사주인데요. 제다 신약이라는 것은 그 재물운이 별로 이제 그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 재물운보다도 또 문제가 뭐냐면은 도화살이 강해요. 도화살이 강하고 그 배우자 운과 깨지는 묘유충으로 깨집니다. 배우자 운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은요. 지금 남편 되시는 분이 그 고물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이 있고 그러면은 그 고물상을 해서 제가 그게 사업적인 그 전망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 되시는 분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그 바람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라는 게 다 여자예요, 여자. 여자가 이제 그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천간에 쫙 깔렸습니다. 천간에 딱 깔렸고 이 도화살이 강하니까 당연히 그 여자를 생각하는, 물론 뭐 남자들이 여자 싫어하는 남자들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는데 일단은 그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처럼 이 남편 되시는 분처럼 이렇게 도화살이 강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그 여자를 좀 밝힌다고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지금 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나 돼요. 이 재가 전부 다 여자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배우자궁이 깨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병술이라든가 병술 대운에 이제 그 들어왔는데요. 42세서부터 그 51세까지니까 이 병술 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이 병이라는 것이 그 대운이 비교적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면 그 돈을 벌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30대부터 어느 정도 그 운이 들어왔었는데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40대도 그렇고 50대도 그렇고 60대도 그렇고 이렇게 목하고 화기운이 그 천간에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본인이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대운이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뭐 천간에는 용신이 들어오고 지지에는 기신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걸 이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간 지지 중에 하나만 용신이 들어와도 아,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 기회를 잡아서 그 뭐 잘 살 수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적극적으로 그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박미경 씨의 그 사주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하고 그렇다고 싸우시면 안 돼요. 그 나중에 뭐 바람필 가능성 높다고 싸우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바람피다가 딱 걸렸을 때 그때 이제 싸우셔야죠. 그런데 이 두 분의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의 그 사주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또 이분 나름대로 한 60분 정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60분 정도 분량을 해서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여자 되신 본인이나 남편 되시는 분이나 이 그 운의 흐름, 대운의 흐름 자체는 뭐 크게 나쁘진 않다.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재물운이나 그 땅도 이제 넓은 땅을 이제 경매를 통해서 사셨는데요. 그런 걸 이제 잘 이용을 하면 본인이 그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주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사주 분석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의 중대사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주 상담을 받는 사람과 그 해주는 사람, 두 사람 간에는 깊은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박미경 씨하고 그 앞으로 그 좋은 인연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주위에 그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 소개시켜 주실 때는 이제 무료 동영상이 아니라 그 현금으로 현재는 5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이제 유명해지면 뭐 이게 막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막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 하루라도 빨리 그 상담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 동영상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제 메일이나 쪽지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박미경 씨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사주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